그 여자랑 당장 헤어져! 박상훈 회장의 주먹이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커피잔이 넘어지며 서류 위로 갈색 얼룩이 번졌어요. 아버지는 은영이를 모르시잖아요. 민석이 소리쳤지만 박상훈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통장 잔고 25만 원. 이런 여자가 우리 집 며느리라고? 흩어진 조사 서류 한 장에 형광펜으로 표시된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그 회장이 허름한 노숙자 차림으로 세탁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매일 올라오는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계신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복과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놀라운 반전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흘 전 오후 3시였어요. 박상훈 회장은 회장실에서 두툼한 조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최은영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어제 오전 9시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독촉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납 금액 12만 원이었어요. 박상훈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오후 2시에는 어머니 당뇨약을 사러 약국에 갔는데 돈이 모자라서 절반만 샀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이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CCTV 화면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사려다가 지갑 확인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통장 잔액이 25만 원이었거든요. 박상훈이 책상을 탁 쳤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돈 때문에 우리 진우에게 접근한 거야.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어요? 민석이 들어오자 박상훈은 조사 서류를 그 앞으로 밀었어요. 앉아라. 이게 뭔지 아나? 내가 숨겨온 그 여자 정체다. 민석이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어요. 은영이란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이제 알겠지? 아버지는 은영이를 몰라요.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몰라? 숫자가 다 말해주고 있잖아. 전기요금도 못 내는 여자가. 은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민석이 조사 서류를 찢어버렸어요.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가 틀렸어요. 은영이를 직접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민석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박상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이 완전히 눈이 먼 상태였습니다. 숫자와 현실 앞에서도 그 여자를 믿고 있었어요. 김 실장,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상훈의 눈에 결심이 서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박상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헝클어진 회색 머리, 며칠 씻지 않은 듯한 얼굴, 곰팡이 냄새 나는 낡은 옷. 거울 속 모습은 진짜 노숙자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겠군. 박상훈은 세탁소 맞은편 골목에 숨어서 가게를 지켜봤어요.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죠. 가게 안에서는 은영이는 혼자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0살이라고 하기엔 수척해 보였어요. 손목이 가늘고 얼굴도 야위어 보였죠. 박상훈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세탁소로 걸어갔습니다. 저기, 빨래 좀. 거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은영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놀란 기색이 보였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상훈이 더러운 셔츠 한 벌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세탁 좀. 네,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은영이는가 셔츠를 받으며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냄새가 심했지만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죠. 내일 가능할까요? 물론이에요. 세탁비는 3,000원입니다. 박상훈이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일부러 당황하는 척했죠. 아, 돈이? 그때였습니다. 은영이는 갑자기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돈은 안 받을게요. 박상훈이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괜찮아요.
은영이는 그의 더러운 셔츠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세탁 바구니에 넣었어요. 물 한 잔 드릴게요. 여기 앉아서 쉬세요. 은영이는 의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훈이 간신히 말했을 때 은영이는 웃었어요. 저도 힘들 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거든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자기 어머니 약값도 없으면서 낯선 노숙자의 세탁을 무료로 해주다니 박상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틀 후 박상훈이 세탁물을 찾으러 갔을 때였어요. 세탁소 앞에는 다른 세탁소 사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얼굴들이 심상치 않았죠. 최 사장님,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중년 남자가 큰 소리를 냈어요. 옆 동네 세탁소 사장이었습니다. 은영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무료 세탁 때문에 우리 손님들이 다 여기로 온다고요.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뜻이 아니라 장사를 망치고 있잖아요. 박상훈은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너무 힘드셔서. 은영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세탁소 사장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건 복지관에서 할 일이지 왜 개인이에요? 그때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의 장사장이었어요. 최 사장님, 임대료 이야기해야겠어요. 장 사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다음 달부터 100만 원으로 올라요. 지금 60만 원에서요. 은영이는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갑자기 왜요? 계약서에는 요즘 임대료가 다 오르고 있거든요. 게다가 여기 프랜차이즈 들어오고 싶어 하는 업체가 많아요. 다른 세탁소 사장이 거들었어요. 무료로 나눠주면서 무슨 매출이 늘어나겠어요? 그러게요. 저것만 치우면 임대료 2배도 받을 수 있을 텐데. 두 사람이 은영이는 앞에서 대놓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결정하세요. 안 그러면 보증금 몰수하고 계약 해지입니다. 장 사장의 협박에 은영이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이 떠난 후 은영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죠. 박상훈은 골목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봤어요.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상훈은 다시 세탁소 앞을 지나갔어요. 가게 불이 꺼진 후에도 은영이는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뒷문으로 할머니 2분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박상훈은 골목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은영아, 미안해. 또 와서. 80대가 넘어 보이는 김할머니가 무거운 이불 보따리를 끌고 왔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어서 들어오세요. 은영이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안으로 모셨습니다. 혼자 빨래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당연히 오셔야죠. 제가 다 해드릴게요. 은영이는 무거운 이불을 세탁기에 넣기 시작했어요. 혼자서는 힘들어 보였지만 묵묵히 해냈습니다. 돈은?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차 한 잔 드세요. 은영이는 따뜻한 차를 끓여서 할머니께 드렸어요. 박상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임대료도 못 낼 형편의 어르신들 빨래를 무료로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은영아, 내가 힘들다는 소리 들었는데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들이 편하시면 돼요. 할머니가 떠난 후 은영이는 세탁기 앞에 앉았어요. 윙윙 돌아가는 소리가 조용한 밤에 울렸죠. 그때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은영아, 아직 안 들어와? 목소리를 듣고 박상훈은 깜짝 놀랐어요.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소리가 들렸거든요. 엄마, 금방 들어갈게요.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네. 몸 상할라. 은영이는의 어머니였어요. 흰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엄마는 들어가서 쉬세요. 제가 정리하고 갈게요. 우리 딸이 너무 고생이야. 어머니가 은영이는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전혀 고생 아니에요. 엄마가 건강하시면 되는 거예요. 박상훈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각장애인 어머니를 모시면서도 남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들어간 후 은영이는 혼자 앉아 계산기를 두들겼습니다. 임대료 100만 원. 어떻게 하지?
작은 중얼거림이 박상훈의 귀에 들렸어요.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고아원에서 지냈던 어린 시절 말이에요. 그때도 이런 따뜻한 마음씨의 사람들이 있었죠. 다음 날 저녁 은영이는 민석과 만나기로 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민석이 평소보다 늦게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죠. 아버지가 우리 사이를 알고 계셔. 은영이는의 손에 든 컵이 흔들렸어요. 조사까지 했어. 세탁소, 어머니, 통장 잔액까지. 그럼 은영아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아버지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해. 민석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은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꼭 아버지 마음 돌릴게. 믿어줘.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최대한 빨리. 민석 씨가 힘들면 그만해도 돼요. 은영이는가 일어서려 하자 민석이 손목을 붙잡았어요. 왜 그래? 나는 널 포기할 생각 없어. 아버님이 오르세요. 저는 민석 씨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 말하지 마. 은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세탁소 임대료가 100만 원으로 올라요. 낼 수 없는 돈이에요.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내가 아니에요. 우리 이제 그만하죠. 민석 씨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 도움받을 수 없어요. 은영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영아. 민석이 뒤쫓았지만 은영이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시각 박상우는 세탁소 맞은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은영이는가 가게로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만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었죠. 박상우는 노숙자 차림으로 세탁소에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은영이는가 고개를 들었어요. 빨간 눈이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괜찮으세요? 힘들어 보이시는데. 박상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아저씨는 어디서 주무세요? 은영이는 오히려 박상훈을 걱정했습니다. 이런 저를 걱정해 주시는군요.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은영이는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있었어요. 연인과 헤어지고 가게를 잃을 위기에도 다른 사람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박상우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아들에게 접근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날 오전 장 사장이 세탁소에 나타났어요. 최 사장님 결정하셨어요? 은영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더 시간을. 안 됩니다. 오늘까지라고 했잖아요. 장 사장이 계약서를 꺼냈어요. 위약금 200만 원 내시고 나가세요. 아니면 임대료 100만 원. 사장님 제발. 내일까지 결정 안 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장 사장이 떠난 후 은영이는 주저앉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따님이세요?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은영이는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어머니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당뇨 합병증이 심해졌습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비용은 50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은영이는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통장에는 25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먼저 100만 원은 내셔야 수술 가능합니다. 은영이는 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엄마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민석 씨, 죄송한데 엄마가 쓰러지셔서. 전화 너머가 조용했어요. 민석 씨? 은영아, 미안해. 지금 아버지랑 큰 싸움을 해서 조금만 시간을 줘. 그럼. 정말 미안해. 나중에 연락할게.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어요. 은영이는 복도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묻었습니다. 세탁소는 내일까지 결정해야 하고 어머니 수술비는 없고 어떻게 하지? 작은 중얼거림이 빈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 시각 박상우는 병원 로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어요. 우연히 은영이는을 따라온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저 여자가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할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은영이는 세탁소 문을 열고 있었어요. 어머니 수술은 일단 연기했습니다.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때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 세단 5대가 세탁소 앞에 줄지어 섰습니다. 번호판이 모두 같은 회사 것이었어요. 뭐지? 은영이는가 고개를 내밀었을 때 차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에 김 실장이 내렸어요. 그 뒤로 여러 명이 따라 나왔죠. 최 사장님이세요? 김 실장이 은영이는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누구세요? 그때 마지막 차에서 누군가 내렸어요. 평소 보던 더러운 노숙자 옷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금색 시계, 품격 있는 자세였어요. 박상훈이었습니다. 은영이는의 입이 벌어졌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최 사장님. 박상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완전히 달랐어요. 교양 있고 품위 있는 말투였죠. 저는 골든 팰리스 호텔 체인 회장 박상훈입니다. 김 실장이 금색 로고가 새겨진 명함을 은영이는에게 건넸어요. 은영이는 명함을 받고도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혹시 그 노숙자분이?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간 변장하고 있었어요. 박상훈의 눈에 죄송한 빛이 가득했어요. 왜요? 은영이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 민석이와 사귀는 분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럼 정말 죄송합니다. 박상훈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습니다. 김 실장과 다른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사장님, 정말 미안합니다. 은영이는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 따뜻하게 대해줬던 노숙자가 호텔 체인 회장이었다니. 제가 본 최 사장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박상훈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습니다. 본인도 힘드시면서 저 같은 노숙자에게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최 사장님이 오르셨어요. 은영이는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또 다른 차가 도착했어요. 민석이 뛰어내렸습니다. 은영아. 그는 은영이는을 꼭 안았어요. 아버지한테 다 들었어. 어머님은 어떠세요? 민석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민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민석이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할 건 없다.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박상훈은 은영이는을 바라봤습니다. 최 사장님, 제가 돈으로 모든 걸 판단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부자는 따로 있더군요. 회장님, 어머님 수술비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탁소도 지켜드릴게요. 박상훈이 김 실장에게 눈짓했어요. 이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최 사장님께 배웠습니다. 박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이 아니라 당신이 사람을 지킨 걸요. 내가 졌습니다. 은영이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40년 전 고아원에서 자랄 때요. 매주 자원봉사자분들이 와서 따뜻한 밥을 해주셨어요. 박상훈의 과거 이야기였어요. 그때의 온기를 최 사장님에게서 받습니다. 진정한 분은 나누는 마음에 있다는 걸요. 회장님, 우리 진우와 결혼해 주세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 달 후 세탁소가 있던 자리에는 골든 팰리스 나눔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1층은 여전히 은영이는의 세탁소였지만 2층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휴게 공간이 생겼습니다. 결혼식 전날 은영이는 나눔센터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내일은 정말 특별한 날이네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2층 휴게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의자와 차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민석이 양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내일 신부가 될 사람이 아직도 일을 하고 있네. 마지막 점검이에요. 어르신들이 편하게 쉬실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민석이 의자 하나를 다시 배치하며 말했어요.
평생 함께 이런 일 할 거잖아. 박상훈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대신 김할머니가 직접 만든 떡이 있었어요. 최 사장님, 아니 이제 우리 며느리. 정말 고마워요. 감사해야 할 건 저예요, 아버님. 어머니 수술도 성공하셨고 은영이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이 오늘 퇴원하신다면서요? 정말 다행입니다. 박상훈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은영이는가 세탁기 소리를 들으며 말했어요. 이 소리가 제게는 가장 아름다운 결혼 행진곡이에요. 그날 밤 나눔센터 간판이 처음으로 불을 밝혔습니다. 1층 세탁소 불빛과 함께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따뜻함을 전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따뜻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